안녕하세요. 인생 유통기한 연장 채널의 이동관입니다. 오늘은 영종도에서 이 치과는 아프지 않을까, 저 치과는 비싸지 않을까 해서 치과 고르실 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 기준을 오늘 잡아드리겠습니다. 치과 고민 해결사, 우리 영종국제치과의 박승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요, 원장님 개인적으로 이런 치과는 좀 거르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치과가 있으면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르고 갔으면 좋겠다. 네네. 걸러지는 치과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소비자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맞습니다. 말을 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네네.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들어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치과가 꼭 아니더라도 너무 지저분하다, 병원이. 들어갔는데 뭔가 그냥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병원이 당연히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왔다 갔다 하시고 직원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항상 막 반짝반짝하게 깨끗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너무 지저분하다는 안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병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뭐 소독이나 멸균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성이 또 강조가 되었잖아요. 네네.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환자 한 분 한 분을 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면 안 되는 기구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그런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 입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이 이 환자 입에 들어갔던 걸 저 환자 입에 넣는다, 약간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냥 진짜 옛날 과거에는 그런 게 이제 시행됐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니면 혹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요새는 이제 워낙 치과들이나 병원들이나 네네.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들어가 보면은 어떤 소독기를 쓰는지, 아니면 어떤 멸균을 하고 있는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요새는 많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네네. 아니면 뭐 치과 앞에 게시를 해놓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고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요새는 이제 좀 많이 하는 건데, 치과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뭐 거울, 그 미러라고 하죠. 네네. 미러나 이제 기본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동그랗게 생긴 네, 미러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자 한 분당 당연히 한 번만 써야 되는, 그러니까 물론 뭐 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소독을 해서 써야 되는 기구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치과 가보면은 이제 그걸 패킹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포장을 따로 해놓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치과는 이제 이 포장을 지금 오픈을 해서 처음 쓰는 거다. 약간 그런 부분들은 이 기구들이 이제 새로 멸균을 해서 나왔다는 소리니까 그런 부분을 보고도 한번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요새는 좀 잘 없어요. 근데 글러브를 안 끼고 내 입안에 뭔가 손이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있기는 하고, 그건 네네.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글러브 하나를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환자분을 보고 봤던 글러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입안에 들어갔던 글러브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거기서 폐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글러브를 끼고 어디선가 다른 환자분을 보고 그 글러브를 끼고 나를 보러 온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번외 질문인데요. 네. 이 여러 장의 글러브를 끼고 한 환자 보고 빼고 보고 빼고 보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있겠는데 위생상 좋지는 않겠죠. 그거 아니요, 역시도. 이게 글러브가 생각보다 네네.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 두 장까지 끼는 경우들도 있는데,
두 장은 진짜 내가 감염이 안 되려고 네, 그러려고 끼는 거지. 이걸 옆에 가서 벗겠다는 아니고. 네네. 솔직히 글러브 뺐다 꼈다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꼈다 뺐다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1환자 1글러브 원칙을 그럼 지키고 있으신 거네요. 네, 근데 그거는 요새는 진짜 많은 병원들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 네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 병원은 절대 안 간다 했던 건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일이기도 한데 네네. 어릴 때 한번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치과는 아니고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네네. 거기 병원 원장님께서 제가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너무 건성으로 보고 다른 그러니까 뭐 영양제를 맞고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치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다른 부분만 자꾸 보려고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부분에 앞에서 치료를 할 건데 설명도 없이 바로 치료를 들어간다. 그래서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던 게 TV에 나왔던 과잉진료 치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 하는 사이에 마취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환자분이 경험하고 저희 치과에 오셔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절대 안 되겠죠. 네네. 적어도 이 치과에 가서 내가 무슨 치료를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러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없이 바로 시작을 했다. 그럼 그 치과는 안 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깊이 공감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아유, 어쨌든 여러 가지 제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앞으로 치과에 갔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기준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